이게 과거 60을 넘겼을 때를 살펴보면 하락장, 조정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발견되었던 신호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도 60% 수익률까지 올랐고 현재 1억 1,100만 원 수익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한 얼마 전 처음으로 수익률을 100% 찍었다 라고 말씀드린 USD의 수익률은 매도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보유하고 있는 결과 벌써 17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국내 계좌 역시 61% 수익률과 72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환차익과 웅줍 시즌2 계좌까지 현재 1억 6천만 원 정도 수익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슬슬 미국 증시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돈복사가 되어 있다 라는 두려운 인간지표 멘트인데요. 나스닥은 신이다. 미국 주식은 돈복사다 라는 문구가 보이면 기가 막히게 얼마 뒤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 인간지표가 맞아 떨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맵을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으며 그동안 홀로 하락하던 테슬라가 1% 정도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현재 여러 상황들을 보면 사실 크게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반등과 강력한 고용지표, 그리고 파월과 연준 의원들의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까지 쏟아지며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국채금리를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소식으로 현재 달러 인덱스 역시 소폭 상승하고 있죠.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통상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증시는 이를 무시하고 상승하고 있죠. 과연 다시 달러, 국채금리가 내려갈지 아니면 결국 증시가 하락하게 될지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결국 3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금리 전망은 믿을 게 못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이 금리 전망 그래프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은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태세를 바꾼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파월과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는 도달하지 못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말이나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언제든지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두어야겠죠? 또한 왜 시장이 그토록 금리 인하에 예민할까요? 어떤 금리 인하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패닉 때의 금리 인하.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어떤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급속도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때는 엄청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결국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인 후 반등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금리 인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바로 경기 침체 때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나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 침체 후 금리 인하는 보통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하락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리 인하하면 주가는 폭락한다 라는 금리 인하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리 인하는 바로 정상화 금리 인하입니다. 이 정상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침체 없이 실질 금리를 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주식시장은 1년 뒤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패닉 때의 금리 인하 상황 같나요? 경기 침체 후의 금리 인하 상황 같나요? 아니면 정상화 금리 인하 같나요? 저는 현재 정상화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뭘 한다고 했죠? 네, 마법의 선반영을 통해 미리 앞서갑니다. 김칫국을 가장 잘 들이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었죠? 네, 신고가를 돌파하여 상승하고 있죠. 바로 이 정상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해석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왜 경기 침체만 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 돈, 그리고 여러분의 돈이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만 아니면 현재는 괜찮다 라고 말한 이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사라져가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거론되고 있고 이런 불안들을 타고 증시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제가 강세장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 이 또한 끈기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왔는데요. 탐욕이라고 섣불리 매도하면 용돈벌이에 그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탐욕 구간이었고 지난주도 탐욕 구간이었으며 지난달 1월도 탐욕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1년 전에도 탐욕 구간이었죠.
탐욕에 매도했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증시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강세장에서는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현재 S&P 500 기업들의 20일 최고치 비율을 살펴보면 무려 60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 60을 넘겼을 때를 살펴보면 하락장, 조정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발견되었던 신호죠.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보유하는 거고 떨어지면 기회를 잡는다 라는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면 현재 AI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장이 끝난 후 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암 CEO는 AI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AI로 인해 효율적인 컴퓨팅 수요가 늘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성장을 앞두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무려 47%나 급등하게 됩니다. 9월에 상장한 암은 5개월 만에 80%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 단타로 치킨값 벌고 좋아했는데 역시 좋은 기업은 가만히 보유해야 하나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저 기업에 대한 강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보유에 실패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던 최선이며 장기 투자는 역시 자신이 확신해야 하는 종목에만 해야 한다. 라는 강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2월 웅덩이가 올까요? 약세의 달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매해 2월 수익률을 보면 주가가 웅덩이를 만들긴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오는 걸까요? 정확한 시기와 하락폭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결국 상반기에 한번 웅덩이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쪽집게로 불리는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역시 곧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경고했는데요. 강세론자로 불리는 톱니가 조정이 임박했다니 우리가 이 의견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현재 미국 증시는 무려 14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최근 3-4달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한 겁니다. 결국 몇 주 내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건데요. 지금보다 당연히 더 오를 순 있겠지만 결국 잠시 조정을 받을 것이라 본 것이죠. 홈리는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줬습니다. 14주 중 13주 연속 상승했던 미국 증시를 분석해보면 60% 이상의 확률로 조정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톱니의 전망을 보니 딱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강아지 산책 이론이 떠오르지 않나요? 핵심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 다시 조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즐응줍으로는 뭐죠? 네, 바로 오를 때 즐기는 오즐 구간입니다. 오를 때 계좌 상승을 즐기다 보면 다시 웅덩이는 오게 된다는 것이며 웅덩이가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고 웅줍을 진행하면 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톱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올해 말 미국 증시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만약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져서 또는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어떤 이유로든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이는 웅줍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아무리 역대급으로 상승한 해여도 매년 10% 정도의 조정장은 찾아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한 패턴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비슷하게 반복되어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절대 미국 주식 숏에 베팅하지는 마십시오. 아마 지금도 숏에 물려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쪽팔려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조용히 손절했을 뿐. 나스닥 숏이 좋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에는 절대 숏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진짜 떨어질 것 같아도 현금으로 옹줍할 준비를 해야지 절대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쇼치지는 마세요. 그러다가 소중한 돈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세장에선 최대한 오래 보유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산이 우상향할 때 주변에서는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만 보더라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가 하반기로 늦춰진다고 하고 2월에 웅덩이가 온다고 말하니까 일단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절대 끈기를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2030년까지 보유해 봅시다. 저는 지금 현금 비중 20% 이상 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오지 않고 상승하더라도 80%의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제가 매수할 때 이번엔 얼마나 매수하는지 현재 현금 비중은 얼마인지는 모두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비중은 스스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 비중을 통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경기 침체 금리 인하만 아니라면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참아내야 하고 수익 실현 욕구도 이겨내야 하죠. 그리고 이걸 2030년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1억 6천만 원 수익, 10억 정도의 자산이 6년 뒤에는 30억 이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